여러분 오늘 또 평안하셨습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는 시기 중에 8월 달도 상당히 바쁜 시기이고 계절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태를 대주에 다 씌워 가지고 미리 꽃눈이 달린 그 난에 꽃이 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조기 차광을 하셔야 됩니다.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을 하시게 되거나 꽃을 처음으로 이제 꽃을 다는 난초가 있다면 이 또한 미리 수태를 씌워서 정상적인 꽃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형태의 화형은 굳이 꽃대를 씌우지 않아도 수태를 씌우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하게 되겠지만 화색을 지닌 난초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 차광을 하기 위해서 분 위에 수태를 미리 씌우시고 10월달 한 중순경에 그 수태를 벗겨서 화장토를 살짝 이렇게 부어 보시거나 하면 꽃눈이 확실하게 표가 나고 꽃대가 형성돼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출란의 시기적으로 10월 달이 되면 분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토를 부어 보셔도 크게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난초를 쉽게 건드리고 만지게 되면 즉 화분을 분갈이를 하거나 화장토 가리를 난석 가리를 인위적으로 하시게 되면 성장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의 뿌리들을 보면 성장의 멈춤을 알 수 있듯이 마디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8월 달에는 분을 화장토를 부어 보기보다는 입장 5장에 상작 기준에서 모촉이 한 서너 촉 된다면 수태를 씌워서 차광을 해 놓으셨다가 10월 달에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을 때 화장토를 부어 보시고 꽃눈이 꽃대를 형성해서 내년 3월에 꽃을 피워줄 그 꽃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화통을 재료상에서 구입을 하셔서 씌우시고 그 화통을 씌워도 난석의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통 밑에 벌브 주변에 수태로 감싸주는 것이 약 손가락 한 2mm 정도까지 감싸주시는 것이 색발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흔히 계속 이제 요즘에는 이제 3일마다 물을 주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4일에서 5일 만에 물을 주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수태가 흐물어지고 밑으로 떨어질 염려가 돼서 빛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태망을 역시 재료상에서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약 한 뼘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분해 밑으로 끼워 가지고 그 수태가 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차광을 할 수 있도록 망을 씌워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난초는 제가 제목을 달았듯이 잎변의 무늬로 꽃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변이 좋고 잎변이고 뭐 단엽에 가까운 잎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늬가 들었을 때 우리 에란인들은 많은 경험상 꽃을 예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 치마잎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면 잎끝이 약간 틀어지거나 또 잎의 중간이 넓거나 그리고 바가지 형태의 노수엽일 경우에 두화나 원판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잎이 일반 정상적인 출란의 형태가 아니라 잎변의 형태를 갖춘 난초이면서 거기에 다양한 무늬가 들었을 때 상당히 관상미도 있지만 나중에 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색이 들었다는 것은 화색이 들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90% 이상 확인을 합니다. 또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잎이 변이 좋다 하면 이거는 첫째 화형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잎변에 어떤 무늬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화색을 예측하게 됩니다. 주로 서해 계통일 경우에는 황화가 피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늬가 들었지만 약간의 불규칙한 무늬가 들고 뭐 서호반성의 무늬가 들면서 약간 색상이 불규칙하다. 그리고 색상이 곱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주로 홍화의 계열들이 꽃을 피우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는 이제 산채를 해서 분해서 키우고 있는 두 화분인데 잎변입니다. 잎변에 무늬가 곱게 들었습니다. 치마잎에도 무늬가 잘 들고 또 무늬가 들면서 녹이 약간씩 들어오는데 잎 끝으로 녹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난초의 여배는 상당히 보기도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난초가 대체적으로 약간 새엽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새엽의 잎들이 예상외로 꽃이 화형이 좋아요. 그런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잎이 넓다고 해서 또 잎이 크다고 해서 화형이 좋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의 잎이 후육성이며 두껍다는 얘기죠. 두껍고 중잎엽성의 약간의 잎변의 형태를 갖추면 화형이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난을 선별하고 예를 들어서 구매하거나 교환할 때도 그런 잎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꽃을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난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떤 세월의 노하우라고 할까, 난초를 한번 딱 보는 순간 대여섯 가지가 눈에 들어오고 말은 하지 않아도 벌써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난초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욕은 강한데 잘 볼 줄 모르고 또는 재배의 성공률이 떨어지면 고가의 난초를 구입해서 키운다는 것은 아주 리스크가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려면 위탁 배양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실전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중저가의 난초를 구입해서 또는 산채를 하셔서 키워 보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천합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가 상당히 입변이고 후육이면서 단단합니다. 새엽 스타일이지만은 아주 꽃이 기대되는 난초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늬가 밝고 황색이면서 또 입변일 경우에는 황화의 두화나 원판, 그리고 이제 뭐 홍화나 두화의 원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기대치를 가지고 재배를 하시게 됩니다.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배자의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많은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고 배양하지 않겠습니까? 꽃을 볼 때까지 판매하거나 교환하지 않고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기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산채 때는 깨끗하지 않고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도 그 품성을 인지했을 때 분에 올려서 키우면 다음에 신화를 받게 되면 더 발전하고 깨끗하게 신화가 올라와서 재배자에게 보람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 난초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한 화분을 더 잘 키워 가지고 꽃을 볼 때까지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촉수가 많다고 해서 꽃을 다는 것도 아닙니다. 촉수가 7, 8촉, 10촉이 되는데도 꽃을 달지 않으면 3촉, 4촉으로 분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꽃을 답니다. 뭐 꽃 달 때까지 두고 보자 해가지고 10촉, 20촉까지 한 화분에서 키우게 되면 분 안에 공기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약이나 비료 같은 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뿌리가 썩게 되고 구경썩은 병이 와서 구촉이 물러지기도 하고 신화가 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꽃을 보기는커녕 조기에 이제 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촉을 해서 상작이 되었을 때 촉을 받으면 건강한 촉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밑다른 촉을 떼어서 다시 재배하고 정상적인 촉을 4촉, 5촉을 만들었을 때 이제 9촉에서 꽃눈을 달게 되고 빠른 시일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꽃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채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늬를 보고 입성이 좋아서 계속 키우고 있고 꽃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자생출란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품종의 난들이 여배라든지 화야에서 모든 분들이 원하는 꽃들이 나올 때 난계도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재배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람도 기쁨도 있고 또 의욕도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국에 있는 에라인들께서 재배의 기쁨이 전시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난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꽃을 보지 않은 난초들이 전국에 있는 에라인들의 난실에는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에, 모든 명품들이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품성을 가진 난초를 난실에서 애정을 가지고 잘 배양을 하셔가지고 촉수를 불려가면서 꽃을 달아서 모든 분들에게 실속 있는 난초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게 되면 얼마나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평생을 난초를 키우면서 비록 내 일생일난은 아니지만 타인의 일생일난이라도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돈을 떠나서 재테크를 떠나서 출란의 세계 속에서 훌륭한 꽃들과 여배들이 나와서 모든 에라인들이 전시회에서 좋은 이야기거리, 대화거리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저 역시 그 기대하는 아직 꽃을 보지 못한 난초가 한 30% 정도 되고 꽃을 보고 다시 재차 그렇게 꽃을 다시 보고 전시에 출품하는 난초들이 한 70%, 60% 정도 됩니다. 명품의 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난실의 약 50%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산으로 돌려보내야 될 난초들이 50%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그나마 꽃을 재배하고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가치를 떠나서 모든 에라인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난초를 키우고 그래서 꽃을 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로 산제품 중에는 모든 에라인들이 바라시는 바이겠지만 입변이나 단엽 그리고 무늬종들, 여배품의 무늬종들을 이제 소장하시고 재배를 하시는데 결국은 꽃으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꽃이지요. 뭐 여배도 여배지만 그래서 입변의 무늬로 꽃을 예측합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입변의 무늬는 화용 좋은 색화를 기대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농사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에 수태를 씌워서 차광하고 10월에 화통을 씌운다 하는 말씀, 색화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색화들은 홍화는 좀 일찍 벗기잖아요. 1월 초순 전후로 벗기게 되고, 황화는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이렇게 화통을 벗겨서 햇빛을 주고 정상적인 자연 발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에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소신 계통들은 마르지 말라고 수태만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해도 화통을 굳이 씌우지 않아도 꽃을 잘 피우고 꽃대를 올립니다. 화통을 씌우지 않는 품종이 있다면 소신 계열들이잖아요. 소신 계열들. 그리고 이제 복륜화라든지 이런 꽃들은, 그리고 이제 화형꽃이라든지 색상은 없지만 화형이 좋은 꽃들은 굳이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됩니다. 수태만 씌워도 수분이 마르지 않고 꽃대가 마르지 않도록 수태를 씌우고 수태 사이로 꽃대를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키워본 결과 복색화 있잖아요. 3대 복색화, 한국의 태극선, 신비, 지존, 그리고 그 외의 복색화도 화통을 늦게까지 씌우면 색이 안 나옵니다. 탈색이 되거나 바라는 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기 차광을 했다가 12월 한 말쯤 돼가지고 화통을 벗기고 수태로만 키우셔야 복색화는 색이 발색이 잘 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난실에 따라 빛의 차광에 따라 다르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색화는 늦게까지 화통을 씌우면 색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황화 계열들이 주로 늦게까지 꽃을 씌웁니다. 첫 꽃대일 경우에는 어떤 색의 꽃을 피울지 모르니까 이제 꽃대를 늦게까지 씌웠다가 이렇게 발색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고 확인된 꽃들은 그 꽃의 품성에 따라서 조기에 차광을 하거나 그리고 일찍 이제 화통을 벗겨주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이 난석은 저는 두 가지만 씁니다. 중석과 밑에 구멍을 막아주는 중석과 그 다음에 난해존 이 난석을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하고 화장토까지 중석을 난해존 난석을 쓰고 그 밑으로는 이제 보통 중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나가 마감프케이를 사계절을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단 마감프케이는 촉수에 따라서 이제 분갈이를 화장토 가리를 할 때 밑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나가는 분가 쪽으로 그 촉수에 따라서 반으로 나누든지 3분의 1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가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주면서 계속 비료가 이제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료는 봄에 3번, 가을에 3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름에는 그냥 마감프케이와 마스나가만 영향을 주도록 하고 액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난초의 신화를 받고 성장을 시킵니다.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그 성장 리듬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주로 만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털어서 소독을 하고 다시 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토에 녹태가 끼더라도 그대로 두고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살충 살균을 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석고개 난들도 같은 난실에서 온도와 계절을 따라 키우는데 잘 크고 있고요. 이렇게 난석을 중석, 오른쪽에 있는 중석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난해존 난석입니다. 이게 두 가지만 씁니다.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가루를 다 씻어낸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난석을 담는 이 그릇도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쌉니다. 그리고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 난 밑에 깔아주는 거 그 돌을 막아주는 거를 잘라 가지고 타이로 묶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난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